최대 1년 보증 자체 워런티, 수리 걱정 없는 차나두 점검센터, 출고 전 꼼꼼한 검수, 리프트 필수 점검, 다양한 정보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중고차는 차나두. 안녕하십니까, 차나두 이시안입니다. 오늘 좀 말씀드릴 주제는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하이브리드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를 왜 사시냐 여쭤보면 타는 데 있어서 연비적으로 좀 많은 이제 이득이 있다고 해서 사려고 한다. 근데 이제 막연하게 하이브리드가 어떻고 이게 이제 일반 내연기관이랑 뭐가 다르고 그리고 어떻게 구매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지 이런 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오늘 자세히 한번 좀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면 단지 내에 수많은 차가 있습니다. 뭐 소렌토부터 해서 이렇게 쭉 오면 뭐 혼다, 뭐 아반떼, 수많은 차가 있습니다. 근데 웬만한 차종은 뭐 현대든 기아든 뭐 일본의 렉서스, 도요타, 그리고 뭐 유럽의 벤츠, BMW 웬만한 제조사들이 요즘에 다 하이브리드를 만들고 있어요.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게 하이브리드의 역사인데 한 20년에서 30년 사이 전쯤에 일단 도요타에서 먼저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계속 하이브리드를 고수해왔고 요즘에 세계적인 대세는 전기차잖아요. 근데 일본은 전기차를 잘 안 만들어. 하이브리드를 계속 생산해왔어요. 근데 시대에 좀 뒤떨어지는 거 아니고 시대에 착오적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웬걸 하이브리드의 인기가 전기차를 갑자기 뛰어넘었습니다. 실제로 한 23년, 그러니까 작년 한 10월부터 해서 중고차 전기차 값이 막 폭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세로 떠오른 게 하이브리드인데 왜 그럼 전기차가 갑자기 폭락을 하고 하이브리드가 떠올랐냐?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일단 전기차가 지금 인프라가 아직 구축이 많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타시는 분들도 간혹 장거리를 가실 때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전기차를 사려고 주저하시는 분들도 가장 큰 이유가 주행 거리일 거예요. 실제로 500km, 600km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뭐 이제 히터라든지 에어컨을 틀고 그리고 또 어디 가다가 보면 변수들이 발생을 하고 그 변수에 대한 대응이 쉽지 않다 이런 거고, 또 두 번째는 사고가 났을 때 전기차가 막 불이 붙거나 탈출을 못해서 운전자가 사망을 하고 동승자가 사망을 하고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고, 여러 가지 이유들, 또 전기차가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들 때문에 실제로 하이브리드가 많이 떠올랐고 지금도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의도 많이 오는데 하이브리드가 그냥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연비만 좋냐? 당연히 연비 좋으니까 하이브리드고, 이 차를 살 때 이제 차값 뭐 이런 거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가장 많이 요즘에 고민하시는 게 고유가 시대이기 때문에 유류비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기름값 걱정 안 할 수가 없죠. 뭐 디젤이 됐든 LPG가 됐든 뭐 가솔린이 됐든. 근데 하이브리드를 타면 무조건 연비가 좋다고 해서요. 근데 여러분이 좀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 이렇게 아반떼가 한 대 있습니다. 아반떼도 하이브리드가 나와요. 뭐 실제로 차종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 내연기관, 그러니까 가솔린 모델의 아반떼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하이브리드의 아반떼가 평균 200~300만 원 정도 비쌉니다. 그러니까 전체 차종으로 놓고 보면 한 평균 차값에서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1년에 주행을 얼마나 하고 이런 걸 따져봤을 때 기름값에서는 아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차값에서 돈을 더 지불하기 때문에 이게 막 거리를 정말 많이 탄다든지 이런 분들이 아니면 그게 오히려 손해일 수가 있어요. 그냥 기름을 넣는 차를 타고 내연기관의 차를 타는 것보다 오히려 손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끼는 유류비의 돈을 차값에서 미리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평소에 운행하는 거리라든지 운행하는 습관, 그리고 내가 출퇴근 거리 뭐 이런 걸 다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연기관이 맞는지 하이브리드가 맞을지 전기차가 맞을지 이런 걸 한번 충분히 고려해 보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나는 하이브리드를 고민했어, 그리고 정했어 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을 오늘 한번 싹 말씀드릴게요. 일단 하이브리드는 특수 차종을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다 생산을 합니다. 특수 차종이라는 게 별거 없고 흔히 얘기하는 뭐 경차, 포터 같은 화물차, 포터나 뭐 경차 레이나 뭐 모닝 이런 데서 하이브리드는 못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들은 하이브리드 생산을 잘 안 합니다. 그 외에 승용이든 SUV든 요즘에 하이브리드를 생산을 많이 하는데, 일단 제일 먼저 아셔야 되는 게 하이브리드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풀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풀이 뭐 꽉 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로 꽉 찼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넉넉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인데 가장 뭔가 하이브리드에서 조금 약한 편입니다. 뭐가 약한지 설명을 드릴 거지만 제일 약한 하이브리드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세 번째가 뭐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기차처럼 뭔가 충전을 해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불편함이 따릅니다. 근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거 다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일단 먼저 첫 번째, 풀 하이브리드. 풀 하이브리드는 보편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하이브리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은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랑 비슷한데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라 함은 이제 전기차는 배터리를 통해서 모터만 쓰는데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에 엔진을 쓰고, 그리고 전기차처럼 배터리가 들어가서 이거를 두 개를 합해서 원활하게, 어떨 때는 모터를 쓰고 어떨 때는 엔진을 쓰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기름을 먹는 거죠. 근데 풀 하이브리드는 배터리를 충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엔진을 써야 될 때 엔진을 쓰다가 모터를 쓸 때는 모터를 쓰고, 모터를 쓰다 보면 배터리가 닳잖아요. 그러면은 이 운행을 하다가 제동을 하고 이럴 때 이제 제동하는 에너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배터리를 충전해주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풀 하이브리드는 단점이 뭐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모든 하이브리드 중에서 단점이 가장 적어요. 가장 적은데 차가 스스로 이거를 제어를 합니다. 어떨 때는 배터리만 쓰고 싶고 어떨 때는 뭐 엔진만 쓰고 싶고,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저희가 시동을 걸었을 때 차를 딱 탔는데 부릉 하고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탄력받을 때까지, 속도가 붙을 때까지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이제 보통 이제 배터리가 개입을 하고 모터가 개입을 하면서 그때 이제 힘을 주고, 대신 이제 고속에서는 모터가 작동을 멈추고 엔진이 계속 힘을 쓰면서 연료를 소모하는 그런 방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경 쓸 건 많이 없는데 그런 방식이다. 그러면은 또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뭐냐,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일반 하이브리드랑 다르게 정말 조금의 힘만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중에서 연비 효율이 제일 떨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예를 드려야 되냐면, 오늘은 엄청 딥하게는 말씀 안 드릴 거예요. 딥하게는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게, 그러면은 한 1시간 이상 이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딥하게는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어느 정도의 지식 정도는 갖고 이 하이브리드에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일단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말씀드리면 이 배터리 모터가 제일 작습니다. 모든 하이브리드 중에 정말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드는 회사에서는 내연기관 차랑 크게 설계가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생산에 용이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생산을 하는데, 운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배터리의 개입이 가장 적기 때문에, 이 모터의 개입이 가장 적기 때문에 연비 효율이 제일 떨어지는 겁니다. 하이브리드 중에서. 그래도 그냥 일반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뭔가 모터가 도움을 주기 때문에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연비는 올라가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가 전체적으로 약간 친환경 느낌이다, 이래서 세제 혜택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혜택 플러스 연비를 조금 더 챙겨가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근데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실제로 모터의 힘으로 차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개입의 힘이 작기 때문에 이제 속도를 올리고 이럴 때 중간중간 토크를 올려주고, 이런 역할을 위해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존재하는 겁니다. 약간 이해가 가실까요? 민정 씨 이해가 가? 좀 가는 것 같아요. 좀 가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풀 하이브리드랑 또 마일드 하이브리드 다르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말씀드리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차처럼 충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중에서 가장 배터리가 큽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터의 개입이 커요. 대신에 이제 장점이 뭐냐면, 실제로 모터의 힘으로만 전기차처럼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운행 가능한 키로수는 전기차처럼 막 길지는 않지만 실제로 한 50km 정도는 배터리를 충전해서 출퇴근으로 모터만 쓰고 운행이 가능합니다. 보통 저희가 뭐 수도권, 경기도권에서 서울 출퇴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평균 왕복 뭐 50km 정도가 많으시거든요. 그분들은 실제로 연료를 전혀 소비하지 않고 배터리의 힘으로, 모터의 힘으로만 출퇴근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단점은 뭐냐? 단점은 전기차처럼 충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전을 할 인프라가 많지 않으면 이건 선택지에서 좀 제외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충전할 인프라가 충분하고, 아니면 뭐 왕복으로 50km까지 안 되지만 한 30km 내외에서 출퇴근이 가능한데 전기의 모터의 힘으로만 출퇴근을 하고 싶다, 이러면 거의 반전기차로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전기차를 꺼리는 이유가 장거리 갈 때 변수가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뭐 강원도까지 한 400km 나와요. 충전을 한번 해서 400km 충분히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다가 이제 히터 틀거나 뭐 해갖고 배터리가 효율이 팍팍팍 떨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가다가 휴게소에서 전기차 충전 한번 해야 돼. 처음에 휴게소를 딱 들렸는데 전기차 충전기가 3대 있는데 3대가 다 고장 나 있네. 다음 휴게소 충전해야겠다. 다음 휴게소 갔는데 다 고장이 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 지인의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몇 번 겪고 전기차를 팔아버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기차의 변수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평소에는 전기차처럼 모터로만 쓰다가 어디 장거리 가야 돼, 강원도 가야 돼, 부산 가야 됩니다. 그때 그냥 이제 휘발유를 쓰면서 장거리를 편안하게 갈 수 있으니까 명확하게 장단점이 있는 게 제일 큰 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예요. 어떤 게 제일 좋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풀 하이브리드가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플러그인처럼 따로 충전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도 없고, 그리고 연비 효율은 가장 좋고, 저속이나 이런 데서 모터를 쓰고 운행을 하기 때문에 뭐 모든 하이브리드가 조용한 편이지만 그 중에 가장 조용하고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개입을 많이 잘 한다. 그런 걸 좀 아셔야 돼요. 자, 오늘 그럼 말씀드린 게 연비 효율 가장 좋은 게 풀 하이브리드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그리고 가장 개입이 작고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내연기관차보다는 효율이 조금 올라가, 한 10% 정도 이상 향상돼, 그런 차가 마일드 하이브리드. 이렇게 세 개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이브리드라서 연비가 좋고 뭐 장점만 있는 거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구매하려는 하이브리드 차가 플러그인인지 풀 하이브리드인지 아니면 마일드 하이브리드인지 그걸 잘 아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 세 개 하이브리드의 세 개의 장단점이 무엇이고 어떤 게 연비 효율이 가장 좋고, 그리고 내가 내연기관보다 이거를 조금 더 평균 300만 원 이상의 돈을 조금 더 주고라도 살만한 이유와 가치가 있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실제로 1년에 한 10,000km 운행을 해요. 주행이 많이 없는 편이죠. 1년에 10,000km면 진짜 주행이 없는 편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차를 살 때 평균 300만 원 이상을 더 주고, 신차로는 차이가 더 많이 나겠죠. 그렇게 차값을 더 주고 하이브리드를 굳이 갈 필요가 있냐?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브리드 사는 이유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연비 효율이에요. 그러니까 기름값을 아끼고자. 근데 내가 뭐 환경을 정말 많이 생각해서 난 친환경 차를 타려고, 근데 내연기관은 아니야. 전기차는 아직 시기상조라서 전기차도 선택지 없어. 그렇지만 내가 정말 환경을 생각해서 하이브리드를 구매하려고 해. 이런 분들은 10명 중에 한두 분 계실까 말까 말이야. 나머지는 이제 유류비를 아끼기 위해서인데, 근데 내가 1년에 10,000km도 안 타네? 그럼 굳이 차값을 더 주고 하이브리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럼 어떤 분들? 뭐 1년에 2, 3만 평균적으로 타시는 분들, 그리고 출퇴근을 꼭 차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장거리도 많이 뛰어, 고속도로도 많이 타, 평소에는 시내 주행이 많아. 왜 평소에 시내 주행이 많아야 되냐면 하이브리드는 시내 주행이 많을 때 오히려 고속도로에서는 연비 효율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근데 가다 서다를 계속 반복할 때는 이 하이브리드의 효율이 극대화된단 말이에요. 그냥 일반 저희가 내연기관의 연료 소비 없이 전기의 모터의 힘으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충분히 고려하시고 내가 이제 하이브리드를 구매해야 될지 내연기관을 가야 될지 또는 전기차를 가야 될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이브리드가 이득이야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평소에 이제 운행 키로수가 짧으신 분들, 1년에 보통 10,000km 미만으로 운행하시는 분들은 굳이 하이브리드를 선택해 둘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운행거리가 많고 그 중에서도 출퇴근을 많이 하는데 시내에서 많이 해서 연비 효율이 떨어지는 차를 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하이브리드에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플러그인이나 풀 하이브리드냐 아니면 마일드 하이브리드냐 이거를 잘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된다. 어떤 브랜드들은 마일드 하이브리드밖에 생산을 안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냐면 내연기관 차랑 설계에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그래서 생산이 굉장히 용이하고 여러모로 좋기 때문에 실제로 뭐 하이브리드에 내가 투자를 많이 하고 이거를 개발을 해서 만들어야겠다 이런 브랜드가 아닌 이상은 보통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많이 생산을 하는데, 그런 장단점을 꼭 잘 한번 파악하시고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딥하게 알고 싶다 하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든 아니면 하이브리드만 놓고 다시 한 번 더 딥하게 영상을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